8월 24일 외신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외신 브리핑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방북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임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N의 보도입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스페셜 레프리제너티브, 그러니까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4차 방북을 발표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과 동행해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도 이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진전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방북 목적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폼페이오의 방북 기사를 실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협상의 통로에서 첫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 가로등이 쓰러졌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어제 일본 도쿠시마현에 상륙했습니다. 쏠릭의 영향을 이미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0mm의 비폭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일본과 한국을 강타한 태풍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사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쌍둥이 태풍 2개가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다. 시마론과 쏠릭,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마론은 시간당 35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 55m의 위력을 갖춘 강력한 태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두 가지 태풍에서 시작된 바람과 비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엄청난 비와 바람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어제 저녁 8시까지 총 346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쏠릭은 예상보다 느리는 속도로 북상하고 있지만 시마로는 그 몇 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후 양국이 어제로 예정됐던 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죠. 미중 양국은 협상 중에도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신 보도 먼저 보시죠. CNN의 보도입니다. CNN은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계획대로 23일부터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역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과 관세 부과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운용하면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 치명상을 입힐 계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연간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Right, we're up to 50 billion on both sides, and the administration has been going out of their way to dampen expectations. Two reasons. First, if the Chinese do come up with some major concessions, they want credit from you and your colleagues. They want to extract maximum media benefit out of this. But more importantly, there are hardliners within the president's economics team, in particular USTR Bob Lighthizer, Peter Navarro, who actually want the tariffs to stay in place for years as a means of repatriating global supply chains and rebuilding American manufacturing.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중국은 반격할 수밖에 없고 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지난 5월이었죠.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인 유럽의 외교 장관들입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됐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했죠. 그런데 유럽연합이 이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에 1,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위기에 처한 이란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해석되는데요.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란의 핵 합의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이란과의 협력이 진전돼 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EU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미국과 EU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 또 유럽연합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